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즉 ITC의 최종 결정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그야말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된 셈인데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전격 합의가 됐습니다. 주말에 주요 내용들부터 먼저 짚어볼게요, 소장님. 네, LG와 SK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두고서 상당히 경쟁을 벌여왔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LG 그 솔루션, 그러니까 당시 LG 화학 100여 명의 직원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핵심 기술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SK를 LG가 미국 ITC뿐만 아니라 델라웨이 지방 법원에 제소를 했고요. 이 때문에 미국 무역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0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수익 금지 조치가 그대로 발동이 될 뻔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딱 하루를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무래도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재계가 직접 협상과 관련된 문미 협상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이죠. 캐슬린 타이가 직접 그 협상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특허를 강조해 왔고요. 특히 내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20여 개 글로벌 지도자들과 함께 서밋을 개최하는데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SK를 상당히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것이니 합의를 하라는 거였죠. 이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조 달러와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또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법원과 관련된 소송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합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그 전기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56조지만 2023년에는 100조 원 시장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 시장을 앞두고서 중국의 CATL이 시장 점유율을 세계 1위를 가져갔고요. 1년 사이에 LG와 CATL 간의 점유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기술 경쟁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숨을 좀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좀 중간에서 합의를 종용한 부분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또 얘기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다. 미국이 강력하고 다각화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합의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자동차 업계를 모두 챙길 수 있게 됐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네, 아무래도 그럴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현재 SK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에 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1조 5천억을 들여서 공장 건설을 했고요. 근데 2차 건설과 관련해서 1조 5천억이 들어가는데 이 조지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뺏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그 소송과 관련한 합의는 아무래도 바이든의 승리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탄력을 붙은다는 점에서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와 관련된 또 탄소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급망 구축 사업에 이제 본격적인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주말 어제죠. 전격 합의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SK그룹과 LG그룹 다른 산업에서 앞으로 이제 경쟁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LG와 SK 같은 경우에는 탈탄소와 관련된 꿈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네. 수소 분야에서 서로가 미래 산업에 그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서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 그 전 세계적으로 공급시키기 위해서는 석유, 화학처럼 아무래도 공급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공급망 구축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운반과 저장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그 저장소와 관련된 그 판매망 그리고 사용을 할 수 있게 수소 에너지 전기 자동차와 관련돼서 네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수소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석 연료에서 수소를 뽑는 회색 그 수소가 있고요. 전기료를 분해시켜 가지고 만드는 그린 수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CO2를 회수해서 만드는 블루 수소가 있는데요. 이 분야와 관련된 특허들을 상당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또 SK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그 원을 들여서 미국의 플러그 파워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액화 수소 플랜트라든지 수소 스테이션과 관련된 수소 에너지 공급망 구축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EU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 자동차와 관련해서 3천만 대 보급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국은 2035년까지 100만 대 보급, 일본도 2030년까지 80만 대 보급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LG와 SK는 시장을 놓고서 아무래도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돌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소를 두고 두 기업 간의 패권 경쟁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공급망 강화에도 좀 상당히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지금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래 핵심 전력이라고 보고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에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썼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첨단 산업 제품과 관련해서는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을 인도나 아시안 그리고 아예 소비 지역인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으로 이전하는 차이나 플러스 1, 2, 3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가속화되는 탈탄소와 관련해서 대응을 강도를 상당히 높인다고 합니다. 향후 공급망 구축에서 탈탄소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주도의 그 탈탄소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세계의 공급망도 같이 변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메리칸 플러스 원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공장이 중국에서 미국의 수출 거점을 만들어서 세계에 판매해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하고 동맹국과 함께 공급망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저렴한 PC D램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배터리도 이제 미국에서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현재 반도체,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런 싸움은 2, 3년간이 가장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서 이제 서두에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장기화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7개 산업을 미국의 패권과 관련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직접 육성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AI, 양자정보, 뇌과학, 그리고 유전자, 바이오 테크놀로지, 또 임상의학, 헬스케어,
우주와 관련된 7개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두 5년간 1,70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 개발비도 무려 연평균 7%씩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통해서 중국은 디지털 중국으로 탈바꿈하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새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신규 판매 중국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를 위해서 중국은 1천만 도시들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급을 의무적으로 좀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는 미국식 가젤 기업이라든지 유니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가 AI가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 다음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디디나 오토엑스 그리고 BYD, 바이두와 지리 합작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디지털화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